확진 환자의 90%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광복절 연휴 기간 멈춤의 시간을 갖자고 호소했습니다. 한중대학교 법인의 헐값 부동산 매각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폐교 재산 관리에 대한 제도 정비와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부도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구제할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LH의 아파트 단지 매입에 주택 수리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강원FC가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FA컵 준결승에 올라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11일 만에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대로 급증한 가운데 오늘은 6개 시군에서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속초 9명, 강릉 7명, 원주 6명, 춘천 4명, 동해와 화천 각각 1명 등입니다. 속초에서는 가족이나 접촉자 등 지역 내 감염이 7명, 고성군 확진자의 접촉자 1명, 교회발 1명 등 모두 9명이 발생했고, 강릉은 확진자 접촉이 6명이고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4,85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확진 환자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10명 중 9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연휴 기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자고 호소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확진자 중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는 지금까지 350명이 넘습니다. 강릉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원주와 홍천, 춘천 확진자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전국에서 피서객이 많이 몰린 요즘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7월 둘째 주 4% 정도였지만 8월 첫째 주에는 검출률이 90% 넘게 치솟았습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 확진자 10명 중 9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강원도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피서가 시작된 7월 넷째 주부터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니 모임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 중 감염되는 경우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릉 지인 모임 관련은 식당, 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들이 모임으로 지인과 가족 등 N차 감염으로 8월 10일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다 함께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광복절과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가 시작되면 또다시 강원도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도민들까지 활동에 나선다면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곧 다가오는 아이들이 2학기 등교와 만남이 있는 추석을 위해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은 이동과 여행 대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도민이 73만 6천 명으로 현재 접종률이 47%라며 추석 연휴 전까지는 전 도민의 1차 접종 7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파산한 한중대학교 법인의 헐값 부동산 사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거래가격 결정, 매수인 지정 등의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경찰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대학교 헐값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파산 관제인과 감정평가 업체입니다. 파산한 학교 법인의 재산 관제인은 매수자가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해 받은 부동산 평가액을 근거로 임의 매각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거래 매수인과 매매 가격은 법원 파산부의 판결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동산 업계가 지적하는 대로 거래 가격이 시세에도 한참 못 미치고 4년 전 동일 물건의 감정평가액과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동일 건물에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산골짜기 갖다 놓고 서울시청 시세 비교한 거랑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똑같은 상황이죠. 감정평가사가 고의나 과실로
적정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감정평가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고 형사처벌 사항이라면 감정평가법 위반입니다. 파산 관제인도 직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이해 관계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선택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 가지고 따지는 거는 좀 뭐 하시고 그쪽하고 부정행위에 있으면 처벌받을 게 있고 살 때 처음 받고 저쪽 거 살 때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우리도 그래서 나도 끼워줘 난 살래 그래서 산 건데 뭐. 부동산 헐값 매각으로 피해를 본 한중대 교직원들이 제출한 진정서는 경찰의 수사부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관련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중대 사례를 통해 살펴본 폐교대학 청산 문제에 대한 MBC 강원영동의 연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거 사학비리로 촉발됐던 대학 폐교는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인 정비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폐교한 대학은 한중대를 비롯해 모두 10곳입니다. 이 중에 청산이 끝난 곳은 한 곳뿐입니다. 무려 660억 원의 교직원 임금이 체불돼 있는데 한중대가 4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해짐에 따라 폐교 대학 문제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학 역량 진단 등을 통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 개 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 청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부터 사학진흥기금의 청산 지원 개정이 만들어집니다. 국고로 귀속되던 해산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은 이제는 사학진흥기금으로 임금체불 해결 등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파산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중대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 체불 임금 전체를 반영을 해줄지 말지는 조금 아직 심의를 안 거쳐가지고 저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예산 신청은 전액을 하긴 했습니다. 한중대 포함해서. 폐교대학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중대 사례는 관리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폐교대학 구성원에 대한 안전망도 없어 최근 폐교대학 교직원들은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폐교대학 대부분이 창립자 비리와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직원들만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막대한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 같은 그런 어떤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된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한 대학이지만 앞으로는 많은 어떤 그 교수들의 직원들이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해야 될 거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교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그 충격이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에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강릉시 초당동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릉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 매입을 놓고 주택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보여왔는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67세대가 살고 있는 강릉시 초당동의 아트피아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5년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됐는데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91억 원을 투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써버렸고 3명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임대 아파트의 부도로 임차인들은 구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강릉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임대 아파트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강릉시와 LH 양측은 주택 수리비 금액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수리비의 규모. LH는 강릉시에 55억 원을 요구했고 강릉시는 용역 결과 12억 8천만 원이 나와
1년 반 가까이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수리비 35억 원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강릉시는 일단 국토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협의와 그 국토부가 이제 35억에 대한 중재안이 지금 제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와 강릉시가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정부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주택 수리비를 받아 LH에서 부도 임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LH 역시 중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도 임대 아파트 임차인 보호라든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LH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할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일 협의가 제대로 진행돼 문제가 해결되면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하거나 그대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하루빨리 LH와 강릉시 간에 최종 협약이 마무리되고 경매 절차를 거쳐서 또 경매가 얼른 끝나서 주민들 보증금 보전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살고 싶은 분들은 계속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사업자 부도로 역시 임차인들이 내쫓길 위기에 처했던 태백 청솔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리비 33억 원에 대해 태백시와 LH 간의 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LH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의병장 유인석 선생이 1896년 고종 황제에게 보낸 상소문 초고가 후손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오래된 집을 수리하다가 나온 건데 일본의 치욕을 당한 나라를 위해 의병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남면 가정리의 한 주택. 조선 말기 의병 3,000명을 지휘했던 항일 의병장 의암 유인석 선생이 태어난 곳 인근입니다. 후손들도 여전히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달 한 시민단체에서 오래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택을 고쳐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조금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저희가 집 고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50년 넘은 집을 수리하던 중 오래된 문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가로 2.8m, 세로 30cm. 심상치 않다고 여긴 후손이 학회에 알아보니 유인석 의병장이 1896년 고종 황제에게 직접 올리려고 작성한 상소문의 초고였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내놓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저도 공부를 못해 모르는데 위에 보니까는 상소문이라고 쓴 게 여기 나왔어요.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후 친일 내각이 물러나자 단발령 철회와 함께 고종이 의병 해산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의암 선생은 상소문을 통해 국모가 살해되는 치욕을 당했는데 이런 때에 의병을 그만둘 수 있겠냐며 의병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담아 임금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속 의병을 이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고요. 상소문 초고는 앞으로 건립될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전시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선행으로 세상에 나온 상소문. 광복절을 앞두고 항일운동 지도자의 결의와 애국심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FC가 2009년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FA컵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강원은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8강전에서 수원 삼성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강원은 후반 4분 실라지의 크로스를 김대원이 골로 연결하며 앞서갔고 후반 44분 이정엽이 얻은 페널티킥을 역시 김대원이 득점에 성공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강원은 10월 27일 춘천에서 대구FC와 결승 진출을 놓고 대결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2022학년도 강원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선발 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선발 예정 분야는 유치원 22명, 초등학교 103명, 특수학교 7명, 모두 132명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보다 61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1차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은 11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원서 접수는 10월 4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한근 시장이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에 열립니다. 2019년 8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 관계자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 시공 책임자와 설계자, 총괄 책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2년 6월과 금고 2년,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수전해 시스템 사업 가동자에게는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소 품질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과 부원장 등 3명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가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와 하청업체를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강원지부는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과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여름 휴가비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발전소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A하청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속초시가 제4차 예비문화도시 현장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4차 예비문화도시 신청을 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조성계획 서면 심사를 통과한 30곳에 포함돼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예비문화도시는 11월 종합발표회를 거쳐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원주시와 강릉시, 춘천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